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편집,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촬영을 배우고 촬영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예전에는 무비 메이커, 윈도우 무비 메이커나 아니면 맥의 아이무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편집까지 해서 뭐 키네마스터 아니면은 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폰용 편집 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배워볼 것은 이번에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프리미어 그리고 파이널 컷 이런 것들을 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는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파이널 컷은 맥에서만 돌아가는데 한번 사면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대신 한 37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는 가격 체계가 조금 뭐 학생, 성인 그리고 뭐 프리미어만 쓸 거냐 아니면 포토샵 뭐 아니면 다른 효과 넣는 프로그램까지 쓸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그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매달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뭐 몇만 원 정도 합니다. 2, 3만 원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 성능은 그거랑 비슷하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랑 비슷하고 가격은 무료. 사실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라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한 40만 원 조금 넘나? 그 정도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말고 다빈치의 무료 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무료 버전은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저장이 안 된다던가 뭐 그냥 진짜 맛보기로만 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빈치는 웬만한 전문가적인 영역 외에는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무료 버전에서도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편집을 하기에는 무료 버전이어도 불편 없이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같은 걸 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한번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는 다 다빈치로 편집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빈치의 또 좋은 점은 그 다빈치라는 프로그램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빈치는 원래 처음에는 영화나 뭐 그런 방송에서 후반 작업으로 색 보정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빈치 안에 색 보정 프로그램 외에도 CG 효과를 넣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오디오 믹싱을 하는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컨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물론 CG 효과나 오디오 믹싱 같은 프로그램들은 저도 아직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다빈치를 사용하다 보면 더 아무래도 쉽게 느껴져서 언젠가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되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 다빈치를 만든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료니까 제가 뭐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돈 안 들이고 편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난 시간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좀 촬영 좀 많이 해보셨나요? 예. 그렇게 촬영을 한 소스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편집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촬영본이 없는 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이렇게 풍경이라도 조금 찍으신 다음에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다빈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말도 너무 많고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만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이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블랙이라서 좀 놀라셨죠? 예,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을 그냥 블랙으로 했습니다. 네, 먼저 다빈치 리졸브 설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사용하시는 분 중에 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빈치 리졸브는 윈도우와 맥 둘 다 설치가 가능한데요. 먼저 맥에서 설치법을 알아보고 윈도우에서도 설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맥에서는 쉬워요. 지금 여기 앱스토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빈치만 치시면은 다빈치 리졸브가 바로 나오죠. 들어가서 이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받기로 돼 있을 텐데 이걸 눌러주세요. 구글에서 다빈치 리졸브라고 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다빈치 리졸브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 있죠. 바로 떴습니다. 윈도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게 나와요. 예시로 한번 아무거나 적어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 별표 써진 곳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대충 적은 다음에 등록 앤 다운로드 하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일단 맥에서 다빈치를 실행시켜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볼 텐데요. 윈도우의 다빈치 버전도 사용자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픈을 눌러서 지금 이름이 없는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가 나오죠. 예시로 그냥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이게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편집하는 모습을 하나를 보여드린 건데요. 뭔가 엄청 복잡하죠. 파일들이 많고 이거는 한눈에 보기에는 딱 복잡해 보이잖아요. 쉽게 배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더욱이 영상을 이제 막 찍어보고 편집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은 좀 질에 겁을 먹고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처음 편집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다 보시면은 이런 장면을 봤을 때도 하나하나 기능들이 이건 뭐구나 이렇게 딱 아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다빈치 리졸브에 여러 기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하단에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맨 처음 열었을 때는 컷 페이지가 떴습니다. 저희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편집을 할 거고요. 그 옆에 퓨전은 CG 효과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 보정, 색을 조절을 하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페어라이트라는 거는 오디오 믹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버에서는 이쪽을 보시면은 파일을 컨버팅을 하고 출력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편집한 영상이 그대로 이쪽으로 불러와서 여기서 원하는 포맷에 맞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파일을 그냥 불러와서 여기서 다른 포맷으로 컨버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처음 미디어 페이지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미디어 파일들을 그러니까 촬영한 소스들을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트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파일을 불러오면 불러온 파일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편집을 하고 이곳에서 편집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스 뷰어 창인데요. 여기서 소스를 불러온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 이 타임라인에서 소스를 불러와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 편집을 하는 영상들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면은 그만큼 좀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을 잠깐 안 보이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소스 뷰어 창은 저희가 편집을 할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소스 뷰어 창을 닫고 편집을 할 때 이 프로젝트 뷰어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풀도 닫을 수가 있어요. 이 미디어 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까 창을 하나로 눌러주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방금 봤던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걸 누르고 미디어 풀을 다시 열고 뭐 이펙트,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이펙트나 아니면 인덱스, 뭐 사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믹서, 오디오를 조절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정보 값들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인스펙터, 어떤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끌 수가 있어요. 다 끄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편집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편하게 직접 여기로 끌고 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길거리 풍경 같은 거 찍어 놓은 건데요. 이 파일들을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고 싶은 파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끌고 오시면 됩니다. 미디어 풀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뭘 물어보죠?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이제 그 접근 권한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셀렉트 폴더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체인지. 파일들이 불러와졌죠.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작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 미리 보거나, 그리고 크기들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게요. 지금 여기서 파일을 불러왔는데, 파일을 불러온 이후에는 살짝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파일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타임라인에 옮겨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을 하실 때, 편집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영상물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최종 결과물에 필요한 영상 자료들을, 그러니까 촬영본, 영상 소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순서대로 붙이는 작업이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전철이 지나가는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바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먼저 촬영을 하고 기다리다가 전철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바로 등장하는 장면부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등장을 어디서 하는지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 인점을 잡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인점을 잡는 건데요. 알파벳으로는 I 단축키를 in의 I를 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철이 들어가고 교차하고 이 반대편에서 오는 전철이 나갈 때까지를 잡아줘서 여기서 다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넣고 싶다 했을 때 여기서 다시 이게 아웃점인데요. 아웃점을 누르거나 아니면 알파벳 O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웃이니까 O겠죠. 그래서 키보드를 보시면은 I랑 O가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점, 아웃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타임라인을 끌고 와서 놓아주시면 이 영상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인점, 아웃점을 잡은 이 부분만 타임라인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사실 그러면은 이 소스를 여기서 인점, 아웃점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부터 보면은 촬영한 그대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열차가 들어오기 전 부분을 잡아서 여기서 잘라주는 건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이 예시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칼로 여기를 자르고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겠죠. 오른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갈 때까지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눌러서 멈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선택해서 자르고 화살표를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워줍니다. 이때 오른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글자를 지울 때 뭘로 지우죠? 백스페이스 같은 걸로 지우죠. 그래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상 소스들이 있을 때 여기서 필요한 장면을 찾아서 쓰는 것, 이 소스 뷰어 창에 불러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곳에 불러와집니다. 제가 꽃을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 이거를 아마 지금 만져보시고 계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죠. 여기에 다 뜨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로 딱 고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 소스 뷰어 창에서 이 소스들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장면을 잘라서 타임라인으로 내리거나 타임라인에 다 불러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스들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장면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그 장면을 순서대로 컷을 내려서 붙이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편집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급하게 나갔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풀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소스 뷰어 창에 그 해당 파일이, 해당 영상이 뜹니다. 아까는 자동적으로 생겼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타임라인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스 창에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타임라인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때 워드프레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랑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컷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잘못 쓰면 지우고 어떤 문단이 앞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잘라내서 앞에다 붙이고 어떤 문단이 뒤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뒤로 붙이고 그러잖아요. 영상이 몇 개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 순서가 저희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잘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고, 빈 곳은 지금 블랙으로 보이죠? 이 부분을 옮겨서 채울 수도 있고, 선택을 하고 지우면은 이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상을 편집한다는 것은 자르고 붙이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찍은 영상들을 자르고 붙여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죠. 편집을 할 때 선택 도구나 자르기 도구들을 선택할 때 매번 이렇게 직접 눌러주면 좀 불편하겠죠.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커서를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으시면은 옆에 알파벳이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A, 칼은 B, 그리고 트림 도구는 T, 다이나믹 트림은 W, 기본 선택 도구는 A,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B를 눌렀다가 A를 누르고 B, A,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트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하면은 Add 트랙, 그리고 아직 트랙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트랙을 지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을 만들려면은 영상 하나를 그냥 두 번째 트랙에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생기고요. 불러올 때
놓는 위치에 따라서 세 번째 트랙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트랙에 놓을 수도 있고 원하는 트랙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랙이 왜 있느냐? 어차피 영상에는 이렇게 하나만 보이지만 일단 비디오에서는 트랙이 위쪽에 있는 트랙이 먼저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방식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랙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위가 먼저 보입니다.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꽃이 제일 위니까 꽃이 보이겠죠. 이 밑에 있는 것은 꽃이 위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는 어떠냐? 소리는 어느 게 먼저 보이고 나중에 보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소리가 겹치게 되면은 같이 들립니다. 지금 소리가 있는 트랙들이 많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리가 있는 트랙이 두 개라면은 그 두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죠. 이 오디오 트랙이 겹쳐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음악을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녹음을 하고도 밖에서 녹음한 소리랑 섞으면은 마치 밖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트랙은 왜 필요할까요? 편집을 기초로 배우시는 분들은 컷 편집 위주로 편집을 많이 하시겠지만 자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면이 서로 겹쳐서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두 개의 영상이 같이 보이는 순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중에 기능상으로는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스펙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의 속성들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오퍼시티라고 하죠, 영어로. 이 부분이 100으로 되어 있으면은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도 값을 주면은 약간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밑이 장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위에는 꽃 영상인데 밑이 숲 길이 보입니다. 투명도가 50이라서 그렇겠죠. 투명도를 100으로 하면은 다시 밑에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넘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영상이 길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갈 수가 있는데 편집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밑에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눌러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타임라인을 시간 길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볼 때 확대를 해서 볼 때 그 사진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진 크기를 키워서 보는 거잖아요. 이 타임라인도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트랙 길이가 지금 늘어나는 건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확대를 시키면은 이 한 칸 한 칸이 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이게 빨리 흘러가면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축소를 해주면은 이 클립 길이가 짧아져서 전체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팁으로 Shift Z를 누르면은 이 영상이 많을 경우에도 그 영상이 이 현재 보이는 타임라인 안에 다 들어가도록 축소가 됩니다. 확대를 시켰을 때 Shift Z를 누르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로도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죠.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점점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축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예시로 하늘이 나오고 숲길이 나오고 분수가 나온 다음에 꽃이 나오고 개천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장면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다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짧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소스 뷰어 창에서 보면서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 여기서 인스펙터는 안 쓰니까 잠깐 꺼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창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소스 뷰어 창에서 타임라인으로 바로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뜨잖아요. 타임라인에 갖다 놓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갖다 놓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은 처음 갖다 놓는 거니까 인서트나 오버라이트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나오고 숲길이 나온, 인점을 잡고 아웃점을 잡고 이쪽으로 올리면은 그리고 타임라인에 지금 짧게 붙어 있는데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은 점점 확대가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바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꽃을 넣고 싶은데 꽃을 인점을 잡고 적당한 시간 동안 아웃점을 잡은 다음에 가져갈 때 인서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생기죠. 다시 실행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오버라이트를 하면은 여기는 안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바로 내릴 수도 있고 타임라인 뷰어 창에서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서 타임라인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소스 뷰어 창에 커서를 가져가면은 여기 아이콘 두 개가 생기는데요. 딱 보기에도 왼쪽은 비디오, 오른쪽은 웨이브 파형이죠. 비디오만 눌러서 갖고 오면 비디오만 불러와지고 웨이브 파형만 누르면은 오디오만 불러와집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타임라인에 불러와 있는 것 중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 선택을 어떻게 따로따로 하느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를 누르면은 비디오만 선택이 되고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만 누르면 오디오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를 떼고 이동을 시키면은 선택된 트랙만 원하는 곳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업을 지금 하던 중이었죠. 불러오고 적당한 곳에서 선택을 하고 인점 아웃점을 잡았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불러오고,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맑은 날 산책을 해서 꽃도 보고 천 따라 걷기도 하고 이런 순서대로 영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을 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면서 감각을 익히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